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44 가평 화천 진격전 두 번째 1951년 5월 24일 국군 제2사단은 미체 9군단의 명령에 따라 가평으로 진출하는 미체 24사단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군 제6사단이 용문산 전투를 치르고 있던 5월 20일 국군 제2사단 제32연대는 양평으로 진출하는 적과 전투를 벌여 228명을 사살하고 174명을 생포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곧이어 군단의 명령에 따라 국군 제2사단은 미체 24사단 엄호 임무를 부여받았고 제2사단의 엄호 속에 미체 24사단 제21연대는 미체 7사단 제17연대와 춘성군 사북면 지암리에서 연결하기 위하여 가평, 지암리 간 도로를 따라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승리한 국군 제6사단 역시 5월 25일에 가평에서 춘천 사이의 산악지대를 따라 지암리, 화천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제2연대와 제7연대가 적의 방어 거점인 개관산과 북배산을 연하는 고지군을 공격하는 동안 제19연대로 하여금 우회기동으로 북배산 후방으로 진출, 적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전황을 분석한 미체 9군단장은 중공군이 통과할 화천저수지 서쪽의 도로교차점을 조기에 점령하여 적의 퇴로를 봉쇄하기 위하여 작전지역의 중앙으로 진출 중인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로 하여금 계속하여 지암리를 서쪽에서 공격하도록 하고 사단의 주력은 미체 7사단과 함께 화천저수지를 공격하기 위하여 춘천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공격의 선봉에 나선 미체 24사단의 제21연대와 미체 7사단의 제17연대도 26일 오전에 지암리에서 합류하였고 이 무렵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 역시 지암리 부근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 세 개 연대는 춘천에서 화천에 이르는 도로와 가평에서 지암리도로 그리고 지암리 남쪽을 점령하여 진출함으로 삼각형 모양의 우리 속에 중공군을 몰아넣어 완전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포위망 내의 중공군은 5월 27일 아침부터 대대규모로 나뉘어 포위망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퇴로를 봉쇄한 아군에 의해 대부분 경멸되거나 투항을 했습니다. 이후 미체 24사단 제21연대와 미체 7사단 제17연대는 북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후속하는 국군 제6사단 제19연대와 증원된 미체 24사단 제5연대가 합동으로 포위망 내에 잔적 소탕작전을 펼친 결과 2000여 명의 중공군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미체 5연대가 마지막 소탕작전을 펼치는 동안 미체 9군단 정면에 중공군이 대규모로 집단 투항하였는데 이날 하루에만 중공군 38,000여 명이 국군과 유인군에게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때 쫓기던 중공군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노무자에게 항복하거나 마을 노인에게까지 잡혀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중공군들은 아무나 보이면 항복 의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공군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체 7사단의 제17연대가 적의 완강한 저항을 뚫고 5월 28일 14시에 마침내 화천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격은 중공군 제60군 예하 한 개 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저지되었습니다. 이 무렵 지암리를 공격 중 화천저수지 남쪽으로 이동한 국군 제6사단도 공격을 개시하여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화천수력발전소에서 병풍산을 연하는 캔자스선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미체 9군단 좌측의 국군 제2사단과 미체 24사단 역시 캔자스선 북쪽 약 10km 지역에 군단 통제선인 버지니아선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5월 23일 국군 제2사단은 청평호 북쪽의 174고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쳐 이를 격퇴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적의 방어 거점인 호명산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단의 전선조정 계획에 따라 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영국군 제27여단으로부터 가평군 현리, 원옥리, 계주산 지역을 인수받아 운악산을 공격했습니다. 초반에는 공격이 부진하였으나 특공대를 투입하여 순차적 공격을 한 결과 국군 제2사단이 운악산을 점령하였고 중공군은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분산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제2사단은 적을 추격하여 5월 28일 성룡산 백적산을 연하는 섬까지 진출하므로 최초 계획하였던 캔자스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평에서 가평을 연결하는 도로상 감제고지인 174고지를 공격하던 국군 제2사단 예하 제31연대 제1중대 제2소대는 적 2개 중대를 개활지로 유인하여 경멸시킴으로써 국군 최초로 미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군 제2사단의 공격 성공은 군단의 주공부대로서 사단의 우측에서 공격을 실시한 미 제24사단이 가평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은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된 가평 화천 진격전을 통해 군단의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차후 작전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 제9군단이 실시한 작전의 결정적인 전투는 화천저수지 서쪽의 도로 교차점과 춘천에서 화천 간 도로, 춘천에서 사창리 간 도로, 사창리에서 화천 간 도로, 그리고 가평에서 사창리에 이르는 도로변 일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축선 공격이 반격작전의 승부처가 되었으며 국군과 유엔군의 포위망 내에서 탈출하지 못한 중공군은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혔고 일부는 화천저수지를 헤엄쳐 건너다가 익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중공군 전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184단은 1951년 5월 27일 아침 화악산 우측에 매봉을 점령하였으나 저기 매봉 북쪽의 사창리 화천선을 사전에 점령함으로써 사단이 적에 의해 포위되었다. 이때 사단의 주요 지휘관들은 동요되고 주저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투력을 집중하여 적의 배치 간격을 돌파하지 않고 분산 돌파를 채택함에 따라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실제로 이 작전에서 중공군 제184단은 완전 포위되어 와해되었습니다. 미 제9군단은 이번 작전에서 군단의 최종 목표인 화천 점령이 지연되어 미 제10군단 지역에서 올라오는 중공군을 완전 포위하지는 못하였지만 5월 28일 이후 마지막 3일간의 전과를 포함하여 반격작전 기간 중 총 6만 2천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습니다. 반면 미 제9군단의 피해는 전사 341명, 부상 2011명, 그리고 195명이 실종되는 등 경미한 손실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